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리언 투자 진행의 아나운서 조현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3,700선에 안착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4천 시대가 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오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무관하게 종목 장세도 이어졌는데요.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들 가운데서 정말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 오늘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밀리언 투자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지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748선에 장 마감했고요. 또 코스닥 지수는 865선으로 마찬가지로 빨간불 켜낸 오늘이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일중 시작 보시면요.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분을 키워가는 모습 코스피 시장은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상승하면서 출발했지만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준 오늘이었습니다. 결국 보합세 보여주면서 시장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전장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또 코스닥 지수와 엇갈리는 흐름 보여줬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인은 팔아내고 외국인과 기관만이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이 1조 3천억 원가량 물량을 던져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6,500선 물량을 받아냈고 기관은 7,800억 원 매수하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반대의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인은 3,400억 원 매수하는 모습,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은 805억 원 매도하는 모습, 기관은 2,300억 원 매도하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열어봤는데요. 오늘 1위부터 5위의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내고 있는 이번 시장입니다. 오늘은 반도체주와 2차 전지 관련주 좋았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오늘 또 한 번 올라왔습니다. 97,600원 선 지나가면서 2%대 상승했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오늘 7%대 강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45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관련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8%대 급상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8% 오늘 41만 8,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위부터 5위까지 열어봤는데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좋은 만큼 에코프로비엠 형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6% 상승하면서 14만 5,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21% 상승하면서 6만 1,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갖는 장악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58%, 현재 1% 가깝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12%, 또 알트코인은 28%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같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전자산에 조금 더 투자 심리가 쏠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저희와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밀리언 투자 출발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밀리언 투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가 거의 일주일에 2번 뵙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주식시장 트렌드를 그 누구보다 빠르게 잘 잡아내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제가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려왔던 것 같아요. 연휴 전부터 해서 연휴가 끝이 나면은 연말까지는 무난히 시장이 상승장 흐름으로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휴 중간에 사실상 그 미중 무역 갈등이 하나 터졌습니다. 히토류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고 중국이 해버리는 바람에 사실 정제된 히토류의 90%를 지금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히토류가 들어가는 부분은 전방위적으로 많습니다. 휴대폰을 만들 때라든지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 때라든지 심지어 무기를 만들 때도 히토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맞불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100% 더 추가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에이펙 회의를 참석을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많이 오고 갔잖아요. 근데 이런 노이즈가 해소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해소가 되면 남은 매크로 이슈는 연내 금리 인하 2차례 정도 있다라는 거를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실제로 이자율이 낮아지면은 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쉬워지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럼 시장의 방향성은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건데, 그럼 이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도 인사이트를 많이 드릴 거고요. 특히 방송 말미에 제가 공략주 한 종목도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재 전문가님께서는 정말 트렌드를 잘 읽어주시는 그런 전문가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주시는 종목들마다 정말 크게 가는 종목들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건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과 미리 만날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타고 입장하셔서 이 M밴드 공부방에서 정말 다양한 정보들 무료로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또 상단에 있는 문자 번호로 바로 우리 M밴드 공부방 입장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QR코드 혹은 문자 타고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매일매일 하는 투자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마켓 브리핑 시간입니다.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바로 알려주시죠. 예. 주식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이제 주도주를 잘 잡아내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날 가장 많이 올라간 업종과 종목들에 대한 이슈랑 배경을 한 번씩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었던 2가지 업종을 꼽으라면 당연히 2차전지나 반도체고요. 2차전지 쪽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좀 독특한 또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시장에 신규 애탁 자금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신규 애탁 자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2차전지가 수급이 붙으면은 반도체는 가만히 있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예탁 자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도주가 바뀌게 되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거를 팔고 매수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주도주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전지랑 반도체와 수급 줄다리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런 어떤 배경을 봤을 때는 반도체가 장기적으로는 더 낫다라는 저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 2차전지냐 반도체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를 더 좋게 보고 있어요. 물론 2차전지도 최근에 그 ESS 그 배터리 저장 시스템이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AI 내러티브로 하나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겠고, 한국의 2차전지 시장 규모가 다시 한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30%나 한국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 아무래도 규제를 받다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배터리 소재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을 좋게 보는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난주부터.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인프라 투자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연말에 발표가 될 거다. 왜? 금리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밀려왔었던 인프라 투자를 더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데이터 센터에 GPU가 들어가죠. 그러면 HBM이 또 필요할 테고요. 그러면 또 장비 기업들이 또 좋을 테고, 이런 어떤 그림으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컴퓨터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 생성형 AI가 정말로 좋은 성능을 내려면 데이터 양 곱하기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뭐 AI 시대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AI 해봤자 챗 GPT 정도입니다. 언어 인공지능 모델 정도지 전방위적으로 산업에 AI가 적용된 사례가 없어요. 유즈 케이스가 많이 없습니다. 그죠? 엔터프라이즈화 돼서 유즈 케이스를 만들고 AI가 전반적인 산업에 다 들어가는 동안에 그 시장의 파일을 잘 잡아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고성능 컴퓨터 칩에다가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갖고 있죠. TSMC가 아무리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전자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하더라도 테슬라랑 결국에 파트너십 맺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뭐 HBM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삼전과 SK하이닉스 밑에 있는 밸류체인과 서플라이체인 기업들은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좋은 흐름으로 갈 것 같다. 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거래 대금 한번 살펴봐야 돼요. 당일 주도주가 뭐였냐? 최상단에 1, 2, 3위가 뭐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그러니까 반도체 인프라 에너지랑 반도체 쪽이죠. 그리고 6위에도 한미반도체가 있고요. 그리고 7위, 8위에 2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비엠, LG에너지솔루션, 10위, 11위에는 이제 한라캐스나 로보스타 같은 로봇 관련 종목, 로보틱스 관련 종목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즉 로봇과 반도체와 2차전지가 오늘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주도주들은 보시는 이 리스트입니다. 그러면 야 박성지 전문가 너는 주도주를 그렇게 잘 잡는다면서 너랑 같이 하면 이런 것들 잡아볼 수 있는 거냐?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주도주를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방송에서 매일 설명드려요. 무슨 기법이죠? 스마트 머니 기법이잖아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오고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 매수를 하는 포인트로 해가지고 이 기법을 제가 계속해서 무료로 제공드리고 그리고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공략주까지 계속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한 종목씩 볼까요? 최상단에 있는 뭐 SK 하이닉스를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실제로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거래량이 들어올 때 매수를 하면 어때요? 시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신호가 이번에도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 들어왔을 때 매수할 기회가 있었겠죠. 실제로 저는 교육방에서 SK하이닉스 방향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머니 기법을 적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SK하이닉스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과거에 포착 후 거래량 늘어날 때 이때도 제가 공공연하게 말씀 많이 드렸어요. 저를 오랫동안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연초부터 해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 정말로 노래 부르듯이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스마트머니 신호 다시 한번 포착되고 나서 실제로 저희 교육방에 제가 영상 같은 거 올려드립니다. 교육 영상에서 이거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최근에 2차전지가 굉장히 핫하죠. 올라가기 전에 스마트머니 신호 뜨잖아요. 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로보스타, 또 로봇 쪽에서 오늘 거래대금 상위에 위치한 종목이죠. 떴습니다. 뜨고 거래량 터질 때 이럴 때 사면은 어때요? 시세가 세게 나오고 상한가까지 가죠. 심지어 이제 얼마 전까지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로봇의 대장이 어떤 종목이었죠? 클로봇이었습니다. 현대차 로보틱스 판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상한가 갔거든요. 클로봇도. 근데 클로봇을 제가 9월 25일에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주를 저는 계속해서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이런 어떤 스마트 머니 신호 그리고 매매 방법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받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들어오셔서 신청 주시면은 이거 다 제가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신호를 받아간다고 해서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함부로.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늘어나도 빠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뭘 잘 봐야 되냐면 모멘텀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신호는 매매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지표는 제가 그냥 제공을 드리고요. 박성재 전문가랑 밴드방에서 교육방에서 같이 하다 보면은 요 모멘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 머니 신호가 떴었던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탑픽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교육방에서 다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 이 한라캐스트 오늘도
또 이제 거래대금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이죠. 스마트머니 신호는 안 떴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뭐예요? 주도주에서 놀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도주를 잡아낼 수 있는 매매 기준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스마트머니 신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머니 기법은 제가 갖고 있는 수많은 기준 중에 한 가지 기준을 제가 보기 편하라고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호인 거고요. 다른 방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파 매매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세게 갈 것을 예상을 하고 이렇게 교육방에 어때요? 밴드방에다가 공략주를 소개를 드립니다. 9월 16일 오후 3시 16분 종가 베팅으로 한라캐스트를 7,000원대 드렸어요. 근데 오늘 장중에 얼마까지 갔어요? 거의 12,000원. 거의 2배 가까이 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률을 여러분의 수익으로 치환하고 싶으신 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상위 6위에 포진되어 있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최근에 핫하죠. 이것도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진 않았어요. 근데 어때요? 이렇게 최근에 올라갈 때 제가 장 초반에 어제입니다. 어제 장 초반 오전 9시 12분에 13만 원에서 매수 신호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시장 주도주를 같이 참여해서 매수하고 또 수익으로 치환을 하고 싶으신 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 오셔서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매매 전략들을 가지고서 좋은 수익을 내면 그거를 가지고 그냥 뭐 현금으로 갖고 있을 게 아니고요. 좋은 포트폴리오로 또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어떤 전략이에요? 비트코인 포트폴리오 결합 전략.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뭐 다른 자산 대비해서 비트코인은 좀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지금도 살짝 조금 빠지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ETF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타이밍에 제가 자꾸 이제 대체 자산인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화면에 보시는 차트는 월봉 차트고요. 금 월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가 아니고 금입니다. 금. 요새 금 핫하죠. 자, 그래서 실제로 금을 보면은 2011년도 이후에 10년 넘게 어때요? 이 박스권, 횡보세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23년도가 지나가면서 어때요? 급속도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떤 현상으로 보냐면 국채 시대의 종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채를 너무 남용을 해가지고 재정적으로 위기가 와서 무너진 국가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베네수엘라를 시작으로 해서 터키도 그렇고요. 자원이 많은 아르헨티나마저도 재정 위기가 와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도 어때요? 미국도 너무 국채를 이제 남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발행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자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감당이 안 되고 국채 신용도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사주는 브릭스 국가들조차 미국 국채를 사주지 않고 뭘 사고 있어요? 금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금의 이제 어떤 국채 시장을 대체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근데 뭐 비트코인 이야기하다가 왜 또 금 이야기를 하느냐? 왜 그러냐면 이 기능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돈이 되는 것은요. 8가지의 조건이 잘 부합을 했을 때 좋은 돈이 되고요. 시장에서 돈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5,000년 역사에서 금이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자산, 다른 물질 대비 요 8가지, 이 건전화폐 개념이라고 합니다. 건전화폐 개념상 가장 좋았던 것이 금이었기 때문인데 실제로 비트코인을 놓고 저 8가지 특징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비트코인은 어때요? 내구성에서는 어때요? 디지털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물인 금보다 물리적으로 훨씬 더 당연히 내구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휴대성, 당연하죠. 인터넷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1초 안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금 같은 경우는 무겁죠. 이동이 힘들고 통관 비용도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체 가능성. 당연히 디지털이니까 비트코인이 이 부분에서도 더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검증성. 그러니까 노드 컴퓨터만 구축을 하면은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거래 내역들을 너도 나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조가 안 됩니다. 근데 금은 어때요? 금을 굉장히 좋아하는 인도 같은 경우는 금에 불순물들을 많이 섞어 놓는 그런 행위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통관해서 들어오면 그거 다 찍어봐야 됩니다. 감정을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가분성, 이게 분할성이라고도 하는데 비트코인은 1억 분의 1까지 쪼개집니다. 더 이상 안 쪼개지지만 1억 분의 1까지 분할이 가능하고요. 이제 금 같은 경우는 물리적 분할이 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사포로 갈아서 보관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희소성은 2,100만 개로 프로토콜로 아예 결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남은 채굴 톤수가 5만 9천 톤 정도가 남았는데 새로운 금강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비트코인이 앞선다. 희소성 부분에서도 앞서고 있다는 거고 역사성에서 이제 금이 더 뛰어납니다. 5,000년 역사의 어떤 그 매몰 비용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이 비트코인 대비 좀 앞서가는 그런 분위기를 잡은 것은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검열 저항성. 요거를 잘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만약에 전쟁이 터지거나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면 검열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은. 주소 간의 거래는 확인이 되는데 그 지갑 주소가 누구의 지갑 주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시에 들고 도망가기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검열 저항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과거에 몰수 조치라든지 이런 제도적 특징 때문에 압류나 이제 몰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체계적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봤을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진적으로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해 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국채 시대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들이 비트코인에 들어온다는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 당연히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합 포트폴리오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성재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정말 좋은 게요. 로보스타도 상승을 잡아냈고요. 한라캐스트도 잡아냈습니다. 정말 올라가기 전에 미리 잡아내는 포착법이 바로 이 기법이다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기법을요. 여러분들 엠밴드 공부방 오시면 누구나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만 저희 QR코드 열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사진을 찍듯이 그냥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고요. 그 링크를 꼭 클릭해 주시면 저희 박성재 전문가님의 엠밴드 공부방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로도 쉽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님께서는 주식과 비트코인 두 가지 관점을 갖고 계십니다. 거의 대한민국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공부방 오시면요. 정말 일석이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트렌드에 맞는 폭넓은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엠밴드 공부방 오신 다음에 누구나 모두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QR코드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도 쉽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박성재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정말 쉽게 입장하실 수 있도록 문자로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QR코드 문자 편하신 방법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가님의 기법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기법을 통해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다고 들었습니다. 종목들 리뷰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니까 꼭 집중을 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로서 이제 밀리언 투자가 7회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6번 정도밖에 출연을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드렸었던 공략주들이 벌써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은 이 네 종목만 일단 준비했어요. 더 있습니다. 제가 드렸었던 그 6회차 동안에 출연해가지고 제가 공략주를 소개해드렸었던 종목들 중에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좀 4개만 좀 추렸는데요. 나이백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 달성 기준으로는 26%이긴 한데 사실상 오늘 그 시세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뭐 5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23% 그리고 목표가를 넘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글로봇도 마찬가지로 31% 상한가까지 갔죠. 지난주에. 상한가 갔는데 제가 9월 25일에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하이젠 RNM 이것도 이번에 신규 목표가 도달을 했고요. 도달 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돌파를 해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이 어떤 것을 기반으로 제가 공략주를 소개를 드린 거예요? 바로 스마트 머니 신호를 기반으로 드린 겁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출연을 이제 9월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때 예고한 게 있어요.
어차피 또 공략주들 수익 금방 쌓여서 리뷰 들을 시간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를 제가 그냥 드린다는데도 안 받아가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제발 좀 받아가셔서 이게 정말 되는 건지 직접 검증하셔라. 제 말 믿지 말고 검증을 직접 하셔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나이백 제가 설명드릴 때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비만 치료제는 실제로 이제 실수요가 우리 마운자로나 혹은 위고비를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연평균 보수적으로 잡아도 40% 2032년까지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금리 인하 수혜주로 우리가 바이오 쪽에 많이 주목을 하잖아요. 실질 성장률, 실수요가 나오는 쪽으로 그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제가 나이백 같은 경우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4만 원 제시 드렸는데요. 지금 오늘 보면 종가가 45,750원. 이고요. 거의 5만 원 근처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목표가 3차 목표가를 제시를 드리는데 5만 원 제시 드리는데요. 3차 목표가 도달한다고 해서 다 매도를 해야 된다?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목표가에 도달할 때마다 저는 10에서 20%만 덜어내면 된다. 왜?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웬만하면 제가 소개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한번 보시면서 목표가 도달할 때마다 조금씩 덜어내면서 가져간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차 목표가 5만 원 다시 한번 제시 드리고요. 자,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항상 말씀 잠시 뒤에도 드릴 건데 거래량이 크게 터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매수를 한다. 이게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두산 테스나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 요새 뭐예요?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그죠? 웨이퍼 테스트 1인자입니다. 1인자고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테슬라와 파운드리 파트너십을 맺고요. 웨이퍼 테스트 가장 1차 협력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그 평택 쪽에다가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할 때 삼성전자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산단 지역에다가 공장까지 막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테스나가 정말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가고 11만 전자가 12만 전자 가면 테스나는 상당히 더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를 5만 원에 제시를 드렸는데 오늘 보면은 5만 5천 원까지도 어제 도달을 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목표가를 시원하게 돌파를 했어요. 마찬가지죠. 자, 보세요. 추세가 꺾이다가 신호 뜨고 거래량 늘어날 때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제가 9월 중순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늦게 드렸어요. 늦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거죠. 20%대 수익률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3차 목표가도 제시 드립니다. 56,000원으로 제시 드리고 반도체 제가 어디까지 간다 그랬어요? 내년 상반기까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다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상당히 많아요. 제가 작년에 그래서 소개해드렸었던 종목들 보면 다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도 똑같이 이야기했거든요. 다 내년에 조선 트럼프 트레이드를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작년 12월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조방원을 먼저 찍은 게 저예요. 그다음에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반도체다. 반도체 로봇을 제가 계속해서 요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어때요? 방에서 제가 교육방에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9월 12일에요. 38,700원. 네,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 교육방에 꼭 들어오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클로봇. 네. 지난주에 상한가 딱 갔죠. 그러면서 더 갈 겁니다. 더 올라가야 돼요. 43,000원. 제가 다음 목표가 제시 드렸습니다. 현대차 로보틱스 판권을 보유 중에 있는 기업이죠. 자, 보시면 어때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신호가 뜨고 거래량 안 늘어나면 안 사요. 거래량이 늘어날 때 사는 건데 그럼 이때 샀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제가 방송에 출연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다시 출연한 게 이제 9월부터 출연했기 때문에 늦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박성진 전문가 교육방에 오시거나 스마트 머니 기법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무료로 받아가시면 여기서 살 기회가 있었네요. 예,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목표가 마찬가지로 더 올려드립니다. 53,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새로운 이제 목표가에 도달한 휴림 로봇입니다. 휴림 로봇을 1차 목표가를 4,000원으로 제시를 드렸고요. 특히 주목해야 될 게 뭐라고 했죠? 제가 스마트 팩토리다. 왜냐하면 공장에 먼저 투입이 돼요. 휴머노이드가 생산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투입이 될 수 있는 그 기술, 갖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있는 기업들 특히 주목하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휴림 로봇이죠.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4,500원도 넘어가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죠. 쭉 떨어지다가 신호가 뜨면 관심 종목,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수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때요? 이런 수익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2차 목표가 4,800원 제시드립니다. 2차 목표가에도 다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를 다 끝났어요. 근데 중요한 거, 그럼 스마트머니 신호가 뭔지가 일단은 궁금하실 겁니다. 어떤 원리냐? 우선 스마트머니는 누구나 다 잡고 싶어 하죠. 주포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자금을 우리가 보통 스마트머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터진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이제 스마트머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냥 개인들이 사고 파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어떤 기준으로 이제 스마트머니 신호를 만든 것이냐면, 자, 보면은 우선 신호 이 공식에는요, 거래량 공식은 따로 없어요. 예, 추세 공식만 제가 넣어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어떨 때 신호가 포착이 되냐면 기존 추세가 하락으로 가거나 혹은 옆에서 파동을 그리다가 그동안 없었던 변곡, 이 변곡의 기준은 제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제가 넣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의 각도의 변곡이 나왔을 때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신호가 포착된다고 해서 바로 사면 꼬꾸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곡이 나오다가도 다시 폭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거래량이 그럼 증가를 하느냐 여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매매 포인트를 1, 2번을 만들어놨는데 이거 굳이 볼 필요 없고요. 요것만 보면 됩니다. 얼마나? 5거래일 연속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거나 혹은 폭발적으로 그냥 하루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매수해도 된다. 왜 그렇게 되냐면, 자, 변곡이 만들어지고 거래량이 터진다는 건 뭐냐면 이 변곡, 그동안 없었던 이 변곡을 만든 건 돈이 많은 누군가들이 만든 거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수를 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손절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손절 추세선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같이 다 PDF 파일로 정리해서 등록할 수 있는 방법, 또 더 좋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제가 다 작성을 해서 보내드리니까요. 꼭 신청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요거 하나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오랫동안 투자할 때 계속해서 계좌가 우상향하는 구조를 내가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 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손익비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플러스 3%, 플러스 5% 이런 거 잘 못 견딜 겁니다. 자, 본인 이야기라서 조금 찔리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20%는 상당히 잘 견딥니다. 그죠? 손실 확정을 하고 싶지 않은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난 것들도 다시 손실로 전환될까 봐 두려워서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대응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은 다 잘라먹고 마이너스로 가는 종목들은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3, 40종목씩 들고 가시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계좌 수익률 곡선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근데 승률이 50%만 돼도 상관없습니다. 50%만 되더라도 플러스 20%는 견디라는 겁니다.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찝어드리잖아요. 주도주가 되면은요, 52주 신고가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 모니터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상승률이 점점 더 가팔라져요. 수익을 잘라먹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손절은 칼같이 하자는 거예요. 마이너스 5% 견디지 말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대로 딱 뒤집어서만 이제 역발산으로 해서만 가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 곡선이 복리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좋지 않은 손익비, 그죠? 수익은 짧게 다 잘라먹고 손실은 길게 가져가는 이 습관을 못 고치고 계신 분들은 꼭 박성재 전문가 방 들어오셔가지고 교정 받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은 좀 이제 그거 바꿨어요. 제가 예시 종목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동안 갖고 왔는데 로보티즈로 바꿨습니다. 로보티즈 최근에 부각을 많이 받고 있죠. 실제로 휴머노이드가 산업에 투여가 되고 있잖아요. 테슬라에서도 뭐 목표 한 5,000대를 다 생산은 못했지만 600대를 생산해서 공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팔 기술, 관절 기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로보티즈가 그거 잘합니다. 그래서 LG전자에서도 어때요? 지분을 투자를 했죠. 그래서 LG전자의 로봇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사실 되는데 올해 좀 좋은 뉴스가 작년부터 많이 떴습니다. 2024년 11월, 작년 11월 20일에 미국과 MIT와 이제 피지컬 AI를 공동 개발한다. 피지컬 AI 뭐예요, 이거? 이거 휴머노이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김병수 대표가 미국 업체에 협동 로봇을 납품을 준비한다. 이거 굉장히 큰 뉴스죠. 이게 언제 떴냐면 1월 5일에 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스마트 머니 기법, 스마트 머니 신호는 이런 뉴스가 뜨기 전에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1월 5일이죠, 1월 5일.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언제 잡혔냐면 11월 8일, 12월 19일에 잡혔어요. 그 다음에 1월에 저 뉴스 뜨면서 이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실제로 먼저 잡혔다는 거고요. 신호가 떴다는 건 뭐예요? 변곡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이후에 거래량이 어때요? 늘어나잖아요. 거래량 늘어나면 저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종가상 손절 추세선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종가상 없기 때문에 이탈 안 하고 어디까지 갔어요? 1143%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때 이탈을 해서 빠졌어요. 그러면 그래봤자 마이너스 5%예요. 손익비가 어때요? 훌륭하죠.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마트 머니 신호를 꼭 받아 가셔야 되고 이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꼭 학습을 하시는 것이 매우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저때 떴을 때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어요. 이때 이야기 드리고 저랑 오래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올라가는 와중에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갈 거라고 했고 이때도 팔지 말고 더 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저 거짓말 안 합니다. 실제로 저 신호 떴을 때 저는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11월 방송이에요.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물론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이 자리에서 로보티즈 신호 떴다. 그래서 제가 뭘 표시했어요? 거래량 늘어났다. 거래량 늘어났으니까 이때 매수해도 된다. 그리고 저는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했습니다. 템베거는 로봇 쪽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도대체 이야기를 하고 다닌 지가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실제로 보면 최근에도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사도 된다. 주도주다. 시장에서 인정받은 주도주니까 그냥 좋은 자리가 나오면 그냥 매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막 합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아니더라도 저는 잡을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방에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 신호도 중요한데 방에서 이런 종목들 제가 공략주로 소개드리니까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때입니다. 요때. 언제예요? 9월 15일 오후 3시 13분 종가 베팅으로 드린 거예요. 요때 급등하기 이전에 103,800원에 근데 최근에 이틀 전에 21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즉 2배 수익이 3주 안에 나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도주 매매를 본인의 어떤 수익으로 치환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박성재 전문가 방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9월부터 출연해서 드린 종목들 잘 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맨날 드리죠. 10%, 20% 올라가고 끝날 종목 아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 들어오고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모멘텀 제가 다 드리잖아요. 인사이트 드리면 결합해서 보면은 20%, 30% 문제가 아닙니다.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저만이 드리는 증권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굳이 욕먹을 걸 각오하면서 뭐 비트코인 이야기를 제가 왜 하겠습니까? 그죠? 주식방송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플러스 알파 수익 가져가야죠. 예. 우리가 종목에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요. 플러스 알파를 받기 위해서. 그거 아니었으면 지수 ETF에 투자를 하죠. 그죠? 지수 ETF 투자하는 게 훨씬 낫죠. 만약에 개별 투자 안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플러스 알파 수익을 얻어가야 되는데 그 편하게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비트코인이랑 포트폴리오를 결합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 보라색이 비트코인이고요. 나머지 뭐 이 색깔들이 나스닥, S&P 500, 니케이 그리고 코스피입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저런 자산을 그냥 포트폴리오에 편입만 하더라도
굉장히 나아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상승이 지금 85%거든요. 근데 코스피가 최근 1년 동안에 41%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13%입니다. 요거 결합해서 나누기 2 하면은 27%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수익이 만약에 27%가 안 되신다면 지금 투자 잘못하고 계신 거니까 빨리 교정하셔야 된다는 거고, 나는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보다 높아서 2배 높아서 55% 달성을 했어. 굉장히 잘하신 거죠. 근데요, 그냥 시장 ETF 사고요. ETF 5, 비트코인 5로만 가져가잖아요, 편하게. 그러면 56%. 그러니까 수익을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했을 때보다 높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박성재 전문가랑 같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든 아니든 주도주 매매를 같이 하면서 주도주에서 수익 난 것들을 또 비트코인으로 조금 옮겨가면서 거래를 하면은 저는 플러스 100%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 차이 안 나 보이죠? 27%랑 뭐 56%랑 얼마 차이 안 나 보이는데 이게 복리로 계산되면은 끔찍할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1년 차이는 얼마 차이 안 나 보이죠?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갈수록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집니다. 소외감 느끼기 싫다면 결국에 결합 포트폴리오 전략을 꼭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꼭 참여하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저랑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전문가님께서 오늘까지 6회차밖에 출연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나 많은 상승 종목을 주셨는데요. 나도 이 불장 속에서 좀 크게 올라가는 종목 만나볼 수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엠밴드 공부방 지금 활짝 열어놨습니다. 입장하는 방법 역시 굉장히 쉬운데요. 갖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지금 켜시고요. 화면에 이 지글지글한 QR코드 앞에 사진을 찍듯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영어로 된 링크가 내 휴대폰 화면 앞에 바로 뜰 거고요. 그 링크를 꾹 클릭해 주시면 저희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엠밴드 공부방 활짝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문자로도 쉽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박성재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엠밴드 공부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QR코드 문자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도 3,700까지 올라오고 지금이 불장인 건 알겠는데 정말 누군가가 밀착을 해서 좀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문가님의 공부방 정말 지금 들어오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과 매일매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는 콜인이다, 아니 나는 주린이다 이런 분들은요. 좀 과외받는 느낌으로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문자 타고 엠밴드 공부방 꼭 한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벌써 대망의 공략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인지 바로 알려주시죠. 예, 오늘의 종목을 제가 또 한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코스피가 3,700이고 뭐 4,000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4,000도 넘어갈 거라고 보고요. 언젠가 또 5,000을 향해서 가겠죠. 자본시장 활성화는 지금 이제 이 시대에 풀어야 될 핵심 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승장이 왔을 때 적어도 내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내가 보는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계속해서 사고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고요. 업종 이슈들도 계속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승장에도 안 가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못 잡으면은 또 이제 소외감을 굉장히 크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박성재 전문가 도움 받아보시는 것이 저는 베스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한번 보면요. 오늘은 미래나노텍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드렸었던 것들이 좀 한정적이었습니다. 뭐냐면 로봇, 반도체,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만 제가 제시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메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미래 나노텍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뭐 OLED 쪽 사실상 디스플레이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리튬 관련 모멘텀까지 같이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조금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같이 한번 보면 좋겠다. 디스플레이 쪽에서 숫자도 잘 나오고 2차 전지 이슈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미래 나노텍이기 때문에 제가 선정을 해왔어요. 자, 보면 실제로 그 중국에서 수출 통제, 반도체 그 배터리 소재에 대한 그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그죠? 통제 소식이 나오면서 리튬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리튬 가격.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래나노텍이 무수 리튬을 자회사를 통해서 4.5만 톤을 수주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실제로 이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특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수 리튬 같은 경우는 그 리튬의 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저렴한 인산철 배터리 말고요. 비싼 배터리를 만들 때 다 들어가는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재를 다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광학 필름에 대해서 또 이것도 양극재 첨가제로 글로벌 시장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실제로 이 광학 필름 쪽에서 매출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디스플레이 시장 자체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AI 시장이 커지면 이쪽도 같이 커져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기술을 고도화를 하고 있고요. 기술 고도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게 뭐예요?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기술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나와요. 중국의 배터리 소재를 수출을 통제한다. 이게 이제 리튬 가격을 상승시키는 거니까 실제로 어때요? 무수 리튬을 수주를 한 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 리튬 가격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광학 필름을 기술을 고도화한다는 것 자체는 해외 시장에 진출을 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 즉 뭐예요? 컨센서스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컨센서스가 올라가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실적이 올라가야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실적은 이미 다 사실상 그 선반영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은 동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컨센서스가 올라갈 여지가 있느냐, 멀티플을 더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디스플레이용 쪽에서는 사실상 이 광학 필름 기술 고도화되면은 이게 독자성 있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계속 그거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 대해서 매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 네트워크 등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외 시장을 진출하고자 하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2차 전지 핵심 소재 기반의 R&D 투자로 기술 경쟁력을 증대하고 있다. 근데 저는 2차 전지 쪽 재료는 되게 지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단기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2차 전지가 굉장히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동차 산업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가 많이 낮아지고 경기 상황이 좋아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어떤 구입이 니즈가 줄어듭니다. 수요에 대한 니즈가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2차 전지 시장이 정말로 크게 개화를 하는 거는 단기간 안에는 좀 힘들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지만 어쨌든 모멘텀은 확실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추세가 어때요? 쭉 밀어져 내려오다가 최근에 스마트 머니 신호도 뜨고 거래량도 어때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 말씀드릴게요. 내일 시가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12,000원입니다. 당연히 다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요. 2차 목표가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분들은 꼭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비트코인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4년 주기로 이렇게 사이클이 돕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얼리어답터, 14년도에는 얼리어답터가 주도를 했고요. 17년엔 개인 투자자, 21년도에는 언제요? 개인과 기관이 했다가 지금은 국부 펀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튼튼해지고 있으니까 금보다 더 나은 대체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언제나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4년 만에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매수 관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방금 공략주로 미래 나노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전문 기업인데요.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의 자세한 전략은요. 저희 엠밴드 공부방 입장하시면 바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갖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지글지글한 QR코드 앞에 사진을 찍듯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럼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꾹 클릭해 주시면 저희 박성재 전문가님의 엠밴드 공부방 입장하셔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미래 나노텍 요 종목의 자세한 전략 만나볼 수가 있고요. 또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까지 모두 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초보자 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기법까지 무료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QR코드가 나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박성재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쉽게 입장할 수 있도록 답장 보내드릴 테니까요. QR코드 문자 편하신 방법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쉽지만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저녁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